안녕하십니까.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박재용입니다. 오늘은 7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불구하고 강의하는 이유는 강의를 7월 말까지 2025년도 개정 합격반 2차 2과목 플러스 2차 1과목을 다 완강하기 위해서 오늘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차 2과목 교재는 현재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2차 2과목은 이 시간 이후에 한 개나 두 개 정도 강의를 해서 오늘 총 2개 강의나 3개 강의 해서 완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4대 시설 총정리입니다. 그리고 8월 20일 다시 볼 내용이다 하고 제가 부제를 정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이거는 나올 확률은 조금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30-40% 정도 출제 확률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8월 20날 다시 한번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품목들이 예를 들어서 블루베리다. 블루베리. 블루베리는 제가 이제 파이널 특강에서 문제 출제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할 겁니다. 나올 확률이 조금 있죠. 근데 이걸 포기하자니 나오면 15점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주 메인이 아닐 때는 조금 8월 20일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8월 20일 다시 볼 내용 해서 블루베리 예를 들어서 뭐 차 품목도 헷갈린다면 차 품목의 평년 수확량 그죠? 벼에 대해서도 평년 수확량 시설에서도 내가 가축이 좀 헷갈린다. 또 축사가 헷갈린다. 이럴 경우에는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봤지만 또 풀어도 마지막 8월 30일 날 가도 또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약간은 중요하면서 그리고 내가 실수하기 좋은 것들은 거의 또 80-90% 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공부 요령은 8월 20일 다시 볼 내용 하면서 노트에다가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공부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향후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말까지는 합격반에 대해서 2차 1과목과 2과목 완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죠? 2과목은 오늘 어쨌든 강의를 2개 내지 3개 강의를 해서 완강을 하고 1과목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완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VIP 기출 문제는 2차 2과목이 중요하기 때문에 완강을 했죠. 1과목도 7월 말까지는 완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1회는 지금 완강되어 있는 상태고 2, 5회분 부분은 8월 중순까지 해서 완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천천히 봐도 된다. 모의고사는 천천히 봐도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 건 체크해 놓으시고 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파이널 특강은 지금 계획은 8월 1일 날 예정합니다. 그래서 한 개 강의가 30분에서 좀 길어지면 1시간까지도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개 강의로서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2차 1과목과 2과목에도 한 10개 강의에서 10개 강의 해서 예정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강의 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챕터별로 끝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파이널 특강에서는 블루베리 문제 한 문제로서 정리를 좀 하자. 아마 정리하기가 블루베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쉽게 그것도 골격을 잡으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면 쉽게 와닿을 수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차 품목 같은 경우에도 파이널 특강에서 다루어서 여러분이 평소에 이론은 알고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없는 그런 것 중심으로 제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먼저 4대 시설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할 수 있도록 4대 시설 플러스 가축도 포함이 되겠죠. 가축에 대해서도 시설 파트와 같이 묶어서 공부하는 게 좋다. 그럼 4대 시설은 이게 초급이 있고 중급,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야, 이럴 때 그럼 어떻게 하지? 포기하기보다는 초급에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알면 의외로 15점 획득이 가능하고, 상급이 되면 의외로 문제 풀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는 총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인 AA, BB, C라는 이 공식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로 한 줄 풀기를 하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A가 뭔데 했을 때, 대문자 A는 목적물 손해죠. 목적물 손해 플러스 잔존물 제거 비용이죠.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 이렇게 있을 때 태풍으로, 강풍으로, 폭우로 시설물이 했을 때 이 고유의 목적물도 있지만 이것을 제거했는 제거 비용. 가축일 때는 특히 잔존물 처리 비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처리 비용이다. 이 처리에다가 방점을 찍어야 돼요. 왜? 아주 중요한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왜 시설이 어려우냐 했을 때, 이 시설은 담당자마다 달리 계산법을 달리 적용한다는, 달리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헷갈린단 말이죠. 어렵다는 이야기는 헷갈린다. 즉 기준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 왜? 이것을 바꿀 수는 없단 말이죠. 담당자가 정한 보험금 계산 공식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다 만드는 것을 우리식으로 해석을 해야 이것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A는 목적물과 잔존물 제거 비용, 잔존물 처리 비용을 A라고 하고, 여기서 나온 10% 한도입니다. 한도. 그죠? 10%까지 목적물이 800만원 손해났다 했을 때는 50만원 썼으면 오케이, 100만원 썼으면 10%인 80만원 한도 적용만 하면 쉽단 말이죠. 잔존물 제거 비용과 잔존물 처리 비용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잔존물 처리 비용을 할 때는, 그죠? 처리 비용 할 때는 이것이 또 하나의 또 예외 아닌 예외가 또 있더라 하는 것도 특강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총 정리하면서 총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처리 비용이다 하는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제로 필수로 일어난 일이고,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AA, 이것이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을 한도로 해서, 한도니까 민이 들어가겠죠. 미니멈. 요것이 되고 플러스 BB, BB는 손대잔이죠. 손해방지 비용, 또 선택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 대입금 보존 비용, 잔존물 보존비라고 하는 선택적인 사항을 필요하고, 그에서 스몰 A에서 스몰 B로 이월되는 것과 이월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C는 꼬다리가 없기 때문에 C는 그대로 인정을 해주면 끝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도 체크를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다 하는 부분이 기본. 근데 여기서 기본이 아닌 게 있죠. 그래서 기본이 아닌 것은 예외가 뭐냐 했을 때, 예외가 뭐냐면 미니멈 보험 가입 금액, 보험 가입 금액과 A를 한도 체크하고 난 뒤에 스몰 a 자기 부담금을 빼고 BB, C는 보험 가입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급한다는, 그래서 이걸 뺀다는 의미는 뭐죠? 뺀다는 의미는, 그죠? 계약자에게는 불리하죠. 그죠? 계약자한테 불리하다. 불리하다는 의미는 손해율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자기 부담금을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인데
목적물 손해가 1200만원 나면 이럴 때는 여기서 1200만원 100만원 빼면 1100만원이 나오겠죠. 근데 본가액이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어떤 경우에도 900만원 밖에 못 받아요. 마이너스 A가 있기 때문에. 이런 품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한비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부담금을 뒤로 오는 거죠. 이 아이디어 때문에. 그래서 가축을 좋아했던 한비자, 축사에서 잠을 잤다, 그리고 옥수수를 좋아했다. 이 세 부분일 때만 이렇게 자기 부담금을 빼더라. 요것만 정리하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2월 되는 게 뭐지? 2월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자, 2월 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비가림과 해가림이더라. 해가림 시설만 그렇다. 체크만 하면 되죠. A에서 B로 2월 되다. 즉 100만원 한도인데 스몰 A에서 80만원을 썼다면 20만원까지 B에서 2월이 되어야 된다. 나머지 농부, 그죠? 4대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해가림, 비가림, 농업용 및 부대시설 농부라고 하자. 그리고 가축, 축사. 이 네 가지 파트를 4대 시설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농부니까 A에서 B로 2월 되지 않더라. 2월 되는 것만 암기하면 되죠. 이것이 2월 되더라. 이게 시험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서는 손해 방지 비용 이 20만원 한도다. 이 부분은 내가 특강으로 진행을 했죠. 요 정도까지만 정리가 되면 기본적으로 이해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이제 비례보상이다. 비례보상.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비례보상이다. 두 번째 부분은 비례보상이다. 비례보상을 할 때 비례보상 한 파트가 뭐냐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비례보상을 한다, 비례보상 하지 않는다. 비례보상을 한다, 비례보상을 하지 않는다. 비례보상 하지 않는 부분은 가입할 때 가입 시 80%, 130%, 90%, 130% 한 거는 이미 보험 가액 대비해서 가입을 80% 이상 했기 때문에 이런 비례보상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는 비가림 시설,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죠? 이렇게 한 파트는 비례보상 하지 않는다. 그럼 비례보상 하는 게 뭔데 했을 때 이제 가축, 축사, 그 다음에 해가림. 여기서 플러스 이제 농업용 및 부대시설,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했지만 이 작물은 그죠? 농업용 및 부대시설에서 원예시설 작물, 원예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은 잘 보세요. 이게 50%에서 100%까지 보험 가입이 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비례보상을 해야 되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죠. 아마 올해 출제될 확률이 높다. 계산된 금액을 쭉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게 파이널 특강에서 문제 냈습니다. 파이널 특강에서도 요 문제를 출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풀 거예요. 50에서 100% 정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비례보상해야 되죠. 그래서 다 계산하고 난 뒤에 곱하기, 그래서 가액 분의 보험 가입금액, 이것이 출제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비례보상에 대해서 다 정리가 끝났죠. 아, 가축, 축사, 해가림하고 100%가 아닌 50에서 80%가 가능한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비례보상 하겠구나. 비례보상 하지 않은 것은 처음부터 80% 이상. 여기서 축사는 전통적으로 일반 손해보험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가액이 있으면 가액의 80%를 해준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 이렇게 정리만 해 놓으면 일단 비례보상, 자기부담금 한도, 예, 이렇게 하면 끝난단 말이죠. 이것이 중요한 키워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잔존물 처리비용, 잔존물 처리비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약간 예외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각각이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특강을 했죠. 특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8월 20일 날 다시 볼 내용이다 했을 때 여러분이 알긴 아는데 어렵게 이해가 됐다면 다시 일주일 뒤에 풀으면 잘 안 풀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걸 노트에다 적어야 된다. 8월 20날 보면 됩니다. 지금 그걸 공부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해가 됐다면 8월 20일 적어 놓고 어떻게 찾느냐, 그러니까 요렇게 유튜브에 가시면 이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라고 치보면 됩니다. 자, 잠시 스토리텔링 손해평가사 나오죠, 그죠? 나오면 제 얼굴을 클릭을 해서 보면 이제 무엇을 메모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렇게 제 얼굴 클릭하고 난 뒤에 어디서 메모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메모를 제 강의가 25계정 요렇게 25계정이면 이렇게 해서 찾는 거죠. 2-33강 그죠? 특강이 여기 나오죠. 요렇게 찾아보시면 된다 이거죠.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볼 내용에다가 메모를 해야 된다. 뭘 메모해야 되냐, 다시 말씀드려서 특강인데 이것이 가축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특강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25계정, 그 다음에 합격 2차 2과목 33강 이렇게 메모를 하시고, 이것은 가축에 대해서 잔존물 처리비용이다. 이렇게 메모를 해 놓으시면 찾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의 수가 많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메모를 해 놓으셔야 찾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가축에 대해서 분명히 한도 적용을 가로를 가지고 한 줄 풀기 했더라 하는 강의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헷갈리는 것은 8월 20날에 리스트를 다시 해 놓고 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제가 총괄적으로 4대 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을 하나하나 이제 정리한다면 시설은 의외로 15점이 받기가 쉽다 하는 부분에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는 1과목 15점, 2과목 15점이 나올 수 있다. 1과목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한다. 왜?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1과목에서는 해가림 시설에 대한 부분은 완벽 정리해 놨자. 완벽 정리해도 한 2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완벽 정리를 하자 하는 부분을 제가 강조를 드렸다. 자, 7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통과해서 8월 20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은 리스트업을 좀 해놓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농부는 농업용 및 부대시설, 그 다음에
원예실 작물과 버섯 작물은 비례 보상을 한다. 이제 이렇게 찍어야 되죠. 왜? 50%에서 100% 사이에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례 보상하지 않는다. 시설은 왜? 80%에서 130%를 가입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은 80%에서 130%. 이것은 녹음용 및 부대 시설에서는 90%죠. 90%에서 130%이기 때문에 그렇다. 축사는 일반 건축의 형태이기 때문에 분모가 보험가입의 80%다. 핵심 정리만 이렇게 딱 하면 되죠. 비가림 시설은 시험 잘 나오죠. 포대 참이다. 1군, 2군, 상군에서 하나다. 해가림 시설 제도월 가입 특약이 이번에 나왔고 월 단위 감가를 적용한다. 그죠? 가입 시에는 연 단위지만 평가할 때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정확하게 월 단위로 감가를 적용한다. 이 정도 핵심 키워드만 가지고 넘어가면 됩니다. 왜?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를 풀면서 하면 된다. 그리고 기본적인 핵심 사항은 보험가입 금액은 해가림 시설에서는 시가, 중고값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은 제도달 가입 특약이 있다. 그 다음에 농부는 선택이 가능하다. 축사는 중고값이다. 요 부분이죠. 보험가입 금액은 가입할 때 해가림 시설은 당연히 중고값을 해야 되겠죠. 해가림 시설은 중고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때는 피해를 입었다. 피해액은 신가죠, 신가. 그죠? 세신자. 신가다. 그죠? 여러분 자동차가 있는데 문짝을 들여받았으면 새 걸로 교환해 줘야 되겠죠. 그 피해를 입었지만 손해액으로 결정될 때는 돈을 주세요라고 했을 때는 중고값을 주겠죠. 중고값. 여기서 1 마이너스 감가를 적용한 것이 손해액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손해액의 결정은 수리복구를 했을 때는 신가로, 수리복구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시가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어려울 게 없다 하는 부분에서 농부의 세 가지 혜택에서는 B그룹에서 자기부담금 B가 없죠. B가 이월되지 않더라. 제도달 가입 특약도 가입이 가능하고 경영감가는 월 단위 감가를 한다. 요 기본적인 부분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손해액 마의 자기부담금 모든 부분에서 다 되죠. 손해액 마이나 자기부담금은 이것을 꼭 써야 될 것, 꼭 사용을 해야 될 게, 일반적인 농작물에 대해서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것도 가만히 보면 보험가입 금액에서 피해율 곱하니까 손해액이 나오고 보험가입 금액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곱하니까 자기부담금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는 보험가입 금액이 공통적으로 적용될 때 문제지 다를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해액 및 자기부담금 요렇게 꼭 해야만 반드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 이거는 농작물에서는 가피자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될 거는 바로 자기부담금이 일정 비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경우가 이제 옥수수, 온주밀감, 그 다음에 가축, 축사는 반드시 이 공식을 써야 된다. 이유는 한도가 보험가입금이 일정하게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게 해버리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식은 보험금은 AA, BBC라는 공식을 사용한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해가림 시설에서 1과목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이죠.
30%, 20%. 내용 연수는 6년, 18년. 그래서 경영 감가율은 1년이죠. 1년. 경년이니까 해년. 1년 때 감가되는 게 얼마나 되지? 그래서 내용 연수 6년에서 100%에서 20%를 뺀 80%가 기준이 된다. 즉, 내용 연수가 경과되더라도 항상 가치는 20%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13.33%가 나오죠. 우선 암기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현재 정상 사용 중인 시설의 경제성을 고려해서 장가율을 최대 30% 수정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는 가치가 내용 연수가 7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7년이 8년이 됐어. 그럼 가치가 제로가 아니고 20%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정상 사용 중인 경우에는 최대로 30%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가치가. 그때는 1-0.3 이게 아니죠. 그 가치가 30%예요. 그것을 헷갈려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한도를 먼저 하고 자기부담금은 비가림, 농부에서 해가림은 10만원에서 100만원, 나머지는 30만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일 경우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 축사일 경우에는 예외가 있죠. 또는 별도로 적용한다. 기본적인 것만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풀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다음 시설 작물이니까 이거는 손해 방지 비용은 20만 한도이고 잔조물 제거 비용은 없습니다. 왜? 이 거름으로 사용한다. 작물이에요, 작물. 가축은 아니죠. 가축은 잔조물 제거 비용이 있다. 요즘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의 취례 기출 문제는 특강으로 진행을 했죠. 요거는 특강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특강으로 진행을 했다. 특강에서 메모해놓으면 되겠죠. 특강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쭉쭉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25 개정 합격반 2-33강 메모해 놓으시고 찾아보면 되죠. 여러 가지로 비례 보상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들이 나올 거다 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요 내용이 20만원 이 부분이 한 줄 풀기에서 이러지 말라라고 제가 수정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잠시 쉬었다가 요거는 제가 특강으로 진행을 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